어르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2026년부터 시작될 변화들이 어르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소식입니다. 2026년부터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변화들이 시작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끼니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병원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어려움들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책 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활비, 식비, 의료비, 주거비 등 실제 생활과 직결된 현실적인 이야기랍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께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혜택을 챙기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생계급여가 역대급으로 인상돼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해요.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확대돼요.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이 시작돼요. 통합 돌봄 서비스에 777억 원이 투입돼요. 어르신 맞춤형 주택 8만 호가 공급돼요. 65세 이상 무료 운동 프로그램이 신설돼요. 이 모든 것이 2026년부터 시행되는 확정된 정책들이에요. 모르시면 받을 수 없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답니다. 지금부터 2026년 노인복지의 7가지 큰 변화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역대급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혹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금액을 뜻해요. 이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에 역대 최대폭으로 올라가요. 4인 가구 기준으로 6.51%,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2%나 인상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기준에 따라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여러 복지 혜택의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경우 2025년에는 월 76만 5,444원이었던 생계급여가 2026년에는 월 82만 56원으로 올라가요. 한 달에 약 5만 5천 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4인 가구의 경우는 2025년 월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월 207만 8,316원으로 증가해요. 한 달에 약 12만 7천 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죠. 여러분, 5만 원, 10만 원이 작은 돈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달 생활비로 따져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쌀 한 포대에 반찬거리 몇 번, 병원비 몇 차례를 더 해결하실 수 있는 돈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예전에는 일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그만큼 생계급여에서 깎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일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조금이라도 일해서 용돈이라도 벌고 싶으신데 그러면 받던 급여가 줄어드니 차라리 일을 안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돼요. 특히 청년층의 경우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까지로 넓어지고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공제 확대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요. 또한 자동차 제상 기준도 완화돼요. 승합차나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녀가 많은 가정의 경우 자동차 때문에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반 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돼요. 정부 추산으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의 새로운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혹시 지금까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2026년에는 기준이 완화되니 다시 한번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두 번째 변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두 번째 변화는 국민연금 저소득층 보험료를 정부에서 절반이나 지원해 드린다는 소식이에요. 국민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제도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중간에 납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자영업을 하시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신 분들, 실직하신 분들,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 하시게 된 분들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가 큰 부담이 되죠. 직장인은 회사에서 절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하니까요. 월 소득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026년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 9.5% 기준으로 월 9만 5천 원 정도를 내셔야 해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결단을 내렸어요. 2026년부터는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인 저소득 지역가입자분들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50%를 국가에서 지원해드려요. 최대 12개월 동안 말이에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90만 원이신 분의 경우 보험료가 약 8만 5,500원 정도 나오는데 이 중 절반인 4만 2,750원을 정부에서 대신 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요. 원래 정부안은 월소득 80만 원 미만까지만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전체 지역가입자 372만 명 중에서 73만 6천 명, 약 19.8%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1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어요. 그 결과 지원 대상이 114만 7천 명으로 늘어나서 지역가입자 3명 중 1명이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바로 형평성 때문이에요. 현재 직장 가입자 중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 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최대 80%를 36개월 동안 지원받고 있어요. 같은 저소득층인데 지역가입자는 50%의 12개월만 지원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게다가 같은 지역가입자인데도 농어민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월소득 103만 원 이하면 보험료의 50%를 103만 원을 넘어도 월 최대 4만 6,350원을 지원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반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도 100만 원 미만으로 올린 거예요. 여기서 더욱 반가운 소식은 예전에는 납부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에게만 지원했는데 이제는 계속 성실하게 납부하고 계시던 분들도 소득 기준만 맞으면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 건강 문제로 일을 못 하시게 된 분들도 납부 재개 요건 없이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국민연금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보험료 내기가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정부에서 절반을 지원해주니 꼭 유지하세요. 10년, 20년 후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세 번째 변화 노인 일자리 확대. 세 번째 변화는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로 확대된다는 소식이에요. 2025년 108만 개에서 5만 4천 개나 늘어난 규모예요. 예산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총 5조 원이 투입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평생 쌓은 경험과 지혜로 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돈보다 보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월 3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활동비도 큰 도움이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이라고 하세요. 실제로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보면 89.2%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어요.
2021년 72.8%에 비하면 3년 사이에 약 20%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예요. 반대로 불만족 응답은 1.7%에서 0.8%로 절반 이하로 줄었어요. 참여 전후 변화를 물어봤더니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응답이 91.8%로 가장 높았고, 스스로 발전하는 기회가 됐다 89.9%,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 89.1% 순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인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만 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사회관계망을 넓히고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더욱 의미가 커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2023년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 수요 집단 중 1인 가구가 32.2%를 차지했어요.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가 45.2%로 가장 높았고, 충북 43.2%, 광주 41.4% 순이었어요. 2026년 일자리 유형을 보면 공익활동 일자리가 70만 9천 개로 가장 많고, 노인 역량활용 사업이 20만 7천 개, 공동체 사업단이 23만 6천 개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우선 지정 일자리 제도가 신설된다는 거예요.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노노케어 같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일자리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는 거죠.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노노케어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같은 세대끼리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요.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공익활동의 경우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노인 역량활용 사업과 공동체 사업단은 60세 이상이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시거나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해요.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에서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초까지 개별 통보돼요. 건강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집에만 계시면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규칙적으로 활동하시고 사람들과 어울리시면서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네 번째 변화, 경로당 무료 급식. 네 번째 변화는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 기반이 마련된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식사 문제예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본인 한 분 드시려고 장을 보기도 애매하고 요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렇다고 매번 사드시자니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 라면으로 때우시거나 아예 끼니를 거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경로당은 원래 어르신들이 모여서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돌봄 시설의 역할도 함께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급식 지원이에요. 202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경로당 부식 지원 근거가 신설됐어요. 이 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경로당 주 5일 무상급식 체계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돼요. 현재 전국 경로당 약 6만 8천 개 중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2만 8천 곳 정도, 약 42%에 불과해요. 게다가 평균 주 3.41일 정도밖에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경로당 운영비로 한 달에 몇십만 원 나오는데, 그걸로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내고 나면 식사까지 제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2026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정부가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을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 인력도 2만 6천 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에요. 경로당 규모에 따라 부식비가 차등 지원되는데, 식사 인원 20명 미만 경로당은 월 15만 원, 20명 이상 40명 미만은 월 20만 원,
40명 이상은 월 25만 원이 지원돼요. 양곡은 식사 인원에 따라 월 2포에서 5포까지 제공돼요. 조리시설이 없는 경로당 약 4만 곳에는 시설과 설비를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에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식사하기 편안하도록 접이식 이동식 식탁인 행복식탁도 보급하고 있어요. 조리가 어려운 경로당에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해서 배식, 위생관리, 식사도움, 환경정비 등을 지원해요. 일자리도 만들고 건강한 급식도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죠. 거동이 불편하셔서 경로당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식사 배달 서비스도 확대돼요. 올해 12곳에서 시작해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에요. 장기적으로는 매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복지 거점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경로당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혼자 드시면 영양 불균형이 오기 쉽고 식사량도 줄어들어요. 하지만 경로당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드시면 식사량도 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되세요. 실제로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시행하는 지역들을 보면 어르신들의 경로당 방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해요. 규칙적인 식사가 보장되니 자연스럽게 경로당 이용이 활성화되고 사회적 교류도 활발해지는 거죠. 다섯 번째 변화 통합 돌봄 서비스. 다섯 번째 변화는 의료와 요양을 통합한 돌봄 서비스에 777억 원이 투입된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병원도 자주 가야 하고 집안일 하기도 힘들어지고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 서비스도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받으려면 정말 복잡하고 힘들어요. 병원은 병원대로 가야 하고 요양 서비스는 또 따로 신청해야 하고 집 청소나 식사 준비는 또 다른 곳에 부탁해야 하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일들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통합 돌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하는데요. 의료, 요양, 돌봄을 한꺼번에 묶어서 집에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2026년 3월부터 통합 돌봄 지원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이 사업이 본격화돼요. 예산이 기존 71억 원에서 777억 원으로 무려 11배나 증가해요. 전국 183개 지자체의 인력과 인프라 예산을 지원해서 중증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첫째, 방문 의료 서비스예요. 병원에 가기 힘드신 분들을 위해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서 진료하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드려요. 둘째, 방문 요양 서비스예요.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목욕, 식사, 배설 등 일상생활을 도와드려요. 셋째, 생활 지원 서비스예요. 청소, 빨래, 장보기, 식사 준비 등 집안일을 도와드려요. 넷째, 주거 개선 서비스예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등 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집을 개조해드려요. 이 모든 서비스를 따로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서비스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가 배치돼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돌봄 계획을 세워드려요.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 자녀분들이 멀리 계셔서 돌봄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오랫동안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하고 싶으신 게 당연해요. 통합 돌봄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집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여섯 번째 변화 맞춤형 주택과 응급 서비스. 여섯 번째 변화는 노인 주거 안정과 맞춤형 임대주택이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이에요. 집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집에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집들이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문턱이 높아서 걸려 넘어지시기 쉽고, 화장실이나 욕실에 손잡이가 없어서 위험하고, 계단이 가파르고, 실제로 노인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집안에서 일어나요. 넘어져서 다치시면 회복도 느리고 자칫 큰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령 1인 가구 등을 위한 주거와 돌봄 결합형 맞춤 주택 8만 호 공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어떤 집들일까? 첫째, 안전 손잡이가 설치됩니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에 손잡이를 달아서 넘어질 위험을 줄여요. 둘째, 단차를 제거합니다. 방과 거실, 현관 등의 높낮이 차이가 없어서 걸려 넘어질 염려가 없어요. 셋째, 높이 조절 세면대를 설치해요. 휠체어를 타시거나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미끄럼 방지 바닥재를 사용해요. 특히 화장실이나 욕실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시공합니다. 이런 실버스테이 주택은 앞으로 계속 확대될 예정이에요.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응급 안전 서비스도 대폭 강화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게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죠. 안전 센서는 집안에 설치돼서 움직임을 감지해요.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긴급센터에 알림이 갑니다. 응급 호출기는 목에 걸거나 손목에 차는 형태로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실제로 집에서 쓰러지셨는데 센서가 감지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 화재 때 호출기로 큰 사고를 막은 사례가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꼭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운동과 건강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운동하고 싶어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거나 헬스장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많으시죠? 2026년부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 관계없이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연간 100만 명 규모의 75억 원이 투입됩니다. 프로그램은 생활체조, 수중운동, 실버 요가, 걷기 운동 등이 있어요. 생활체조는 쉬운 동작으로 구성돼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고, 수중운동은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 효과가 좋아요. 실버 요가는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키워주고, 걷기 운동은 전문 지도자가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립니다. 이 프로그램들의 목표는 근감소증 예방, 관절 질환 관리, 우울감 감소까지 포함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어들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데,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량을 유지할 수 있어요. 관절도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더 굳어지지만, 적절한 운동으로 통증이 줄고 유연성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함께 운동하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나가서 대화하시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꾸준한 운동이에요. 내년부터는 무료로 전문 지도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하세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기초연금 인상입니다. 2026년에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이 월 34만 9,360원 수준으로 오르고, 별도 가산으로 실제 월 40만 원대를 받으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2027년 이후에는 전체 수급자로 확대될 계획이니,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내년부터 조금씩 더 받으실 수 있어요. 월 5만 원, 10만 원 인상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돈입니다. 마무리. 오늘 말씀드린 7가지 변화를 정리하면: 첫째, 생계급여가 1인 가구 월 82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준이 완화됩니다. 둘째, 월소득 100만 원 미만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12개월 지원해요. 셋째, 노인 일자리 115만 2천 개, 예산 5조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넷째, 경로당 주 5일 무료 급식이 단계적으로 확대돼요. 다섯째, 통합 돌봄 서비스에 7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섯째, 맞춤형 주택 8만 호와 응급 안전 서비스가 확대돼요. 일곱째, 65세 이상 누구나 무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기에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확정된 정책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모르시면 소용없어요. 주변 어르신들께 꼭 알려주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혜택들이 많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민센터에,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노인 일자리는 수행기관에, 통합돌봄은 지자체 돌봄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평생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준비한 혜택을 당당하게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만든 제도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것,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노후가 한 단계 더 나아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혜택 빠짐없이 챙기세요. 준비된 노후, 당당한 노후는 여러분이 알고 챙기는 만큼 가능합니다.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더 나은 노후 만들어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